단체장만큼이나 도의원 선거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의 다수당 수성이냐, 국민의힘의 탈환이냐, 귀추가 주목됩니다. 충북지사 후보들의 청년 정책과 공약들을 2030 청년 면접관들이 입사 면접 형식으로 살펴봤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차를 도난당하고 금품도 잃어버린 지 석 달이 넘도록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단체장만큼이나 소선구제인 도의원 선거도 치열한데요. 충북에서는 그동안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투표 성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도의회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과 수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합니다. 신명환 기자입니다. 11대 충북 도의회는 민주당 28석, 자유한국당 4석의 압도적 차이로 출범했습니다. 반면 앞선 10대 도의회의 경우 새누리당 21석, 새정치민주연합 10석으로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9대 도의회는 민주당 22석, 한나라당 4석, 8대 도의회로 내려가면 다시 한나라당 27석, 열린우리당 2석 등 선거에서 양측의 핑퐁 게임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이 탈환에 나선 입장. 현역 도의원 4명은 물론 전직 도의원 3명도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 10대 도의회 원내대표를 맡았던 임병훈 전 도의원은 집행부 견제가 거의 없는 존재감 없는 도의회가 현주소라며 도지사가 누가 되든 기본적인 역할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도민들이 뽑아줬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면 과연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수성의 입장에선 민주당은 단체장 출마 등에 나선 일부를 제외하고 현역 도의원 18명이 출마해 평가를 받습니다. 임병훈 전 도의원의 도전을 받는 박상돈 도의원은 11대 도의회에서 서민을 위한 조례 등을 통과시켰다며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다수당 유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들 삶의 질과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여야 간 힘의 균형이 팽팽히 맞선 적은 제1회 지방선거로 출범한 5대 도의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출범 당시 의석수는 민주자유당 14석, 민주당 11석, 자민련 5석, 무소속 10석이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차례라는 국민의힘과 이번엔 다르다는 민주당. 불과 2달여 전 치러졌던 대선의 지역별 성적표가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줄지에도 여야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도지사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청주 시내 어느 곳이나 20분 이내에 서울 도심과 강남까지 50분으로 연결하는 청주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5선의 김진표 의원도 충북도청을 방문해 노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권역별 호수와 산을 연계해 레이크파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충주호와 괴산호, 대청호 등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혁신도시를 매개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는 진천 음성군과 남부 3군 보훈옥천 영동편을 신미 김영일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전현직 군수가 맞붙게 된 진천.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는 소득, 철도, 교육을 내세웠습니다. 농가당 지역 내 총 생산 6,500만 원 달성,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 한국 AI 영재고 충북 혁신도시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농가당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 유치 지방세에 농업인 환원 추진 등을 통한 도농 소득 격차 해소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잡혀있는 예산에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플러스해서 농업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경회 진천군수 후보는 농업, 복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농민도 잘 사는 행복 공동체 진천,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사회 진천,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으로 동행하는 소통행정, 이웃사촌 진천을 약속했습니다. 진천이 원예 등에서 앞서온 만큼 스마트팜을 이용한 고소득 작물을 개발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실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식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우리 농업을 좀 더 스마트하게. 음성에서는 현직 군수와 전직 읍장이 경쟁 상대로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병옥 음성군수 후보는 투자유치, 소방산업, 농산물을 부각했습니다. 우량산업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 소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농산물 공동 브랜드 음성명작 명품화가 3대 공약입니다. 산업단지를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5대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인구를 증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정지 요건을 조성해줘야지만 도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구자평 음성군수 후보는 충북도청, 내륙철도, 노인복지가 핵심입니다. 충북도청 음성군 이전 공론화, 중부 내륙철도 지선 유치, 음성군 노인복지관 신축 추진이 공약 앞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발전, 그리고 음성 진천 행정통합의 연결고리로 충북도청 이전의 필요성을 구체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자체의 균형 발전 차원에 위해서도 도청 이전은 반드시 공론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과 함께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보은군. 그래서 후보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응선 후보는 농업진흥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키워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관광산업도 키워 사람들이 찾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농촌이 살아야 읍의 상권도 살 수 있는데 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농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과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이 부분을 확대해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산업단지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은 거기에 근로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또 가족도 오는 거고 외에 과감한 귀농지촌 정책. 무소속 이태용 후보는 의료 서비스를 내세웠습니다. 공공병원을 유치해 취약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속리산에 친환경 트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의료 없이는 지역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지 우리 보은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지난 2월 인구 5만 명이 무너진 옥천군 역시 인구 회복에 맞춰졌습니다. 현직 군수를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쥔 민주당 황규철 후보는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확대와 7만 자족 도시 건설을 목표로 충북 소방학교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교육의 발전 없이는 인구 유입이 없다. 지금 옥천에 젊은 청소년들이 교육 문제로 인해서 인근의 대전과 세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없이 인구 유입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 김승용 후보는 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전과 옥천을 광역철도로 연결하고 인구 1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해 주변 도시 인구를 잡겠다는 겁니다. 대전 옥천 광역철도를 이용한 옥천역 역세권 개발하고 그 주변에 인구 1만의 미니 신도시 만들어서 경제가 발전하는. 인구 소멸 지역인 영동은 인구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화두입니다. 민주당 윤석진 후보는 농민소득 증대를 대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농업 예산을 2천억 원대로 늘려 전체 국민의 30% 이상인 농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고소득 작품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안 주면은 운영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그래서 농업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되지 않나.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도 농업에 방점을 뒀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영동에서 태어나면 22살까지 1억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스마트팜 농장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의 권역에 약 3만 평 3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1개면에 하나씩. 무소속 정일택 후보는 기업 유치로 차별화를 뒀습니다. 물류센터 유치 등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요 작물인 포도를 활용하는 산업을 키워 농가 소득도 향상시키겠다는 겁니다. 쿠팡 같은 물류센터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3,000개 정도 만들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키워서 육성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2배로 높이겠습니다. 후보들의 자세한 공약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치의 가능성과 정책을 살펴보는 청년 정치를 묻다 순서입니다. 충북도지사 후보들의 청년 정책과 공약들을 2030 청년 면접관들이 입사 면접 형식으로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기호에 따라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의 면접 내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가 수험표를 목에 걸고 긴장한 모습으로 면접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청년들이 직접 면접관이 되어 도지사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하는 이른바 청년 면접. 면접관들은 MBC 충북과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소속 20대와 30대 청년 기자들입니다. 청년 면접관들은 먼저 노 후보의 부동산 문제부터 지적했습니다. 동료 기자들 그리고 주변 또래들 이렇게 얘기를 후보자님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반포 아파트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노 후보는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라면서 반포 아파트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다 2집 다 처분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주택자고요.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공약은 기후 위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노 후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약을 냈지만 추진 중인 사업 상당수가 이른바 재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당수는 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공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차별점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기존의 그 방법은 다 나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그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을 채택해서 실행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부권 시멘트 업계의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고 SK 하이닉스의 LNG 발전소에 대해서는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LNG 발전소를 문제 삼는다면 그건 지역 이기주의죠. 충남에서 석탄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전기를 쓰는 거 아닙니까? 석탄 발전보다 LNG 발전이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지난 대선의 화두였던 성평등과 남녀 갈등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성평등은 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사안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고 또 어떤 부분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휴전선에서 간첩 내려오는 거 하나 못 막았으면 국방부가 제 역할을 못했으니 국방부를 폐지합니까? 노 후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저는 기업 유치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할 겁니다. 50분 남짓한 청년 면접 전체 영상은 MBC 충북뉴스 유튜브 채널과 세명대 단비뉴스 웹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음성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협의회는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회신받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협의회는 시민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 조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노동 전담부서 설치,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 후보자 2명과 군의원 후보 12명이 답변했고 시민 공익활동 지원 등의 제안에 전면 채택을 표시했지만 청소년과 노동, 장애인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선 무응답하거나 부분 채택한 부분도 다소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선거 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달 같은 정당 소속 선거구민 3명에게 계란 등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중학생들이 훔친 차 위에 올라가 뛰고 사고까지 냈다가 붙잡힌 사실 작년 말에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차가 망가지고 내부에 있던 금품까지 사라졌는데 경찰은 몇 달째 수사도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 위에 올라가 위아래로 뛰고 차 안에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몰고 다니다 인도를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훔쳐 이런 일을 벌인 건 중학생들. 차가 찌그러지고 바퀴가 터지면서 수리비만 2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중에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뤄질 거라며 현장을 떠났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경찰 쪽에서도 그렇고 저한테는 전혀 연락해주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상받을 데도 없고 저는 화나고 답답한 심정이죠. 뒤늦게 알고 보니 경찰은 이미 사건을 마무리하고 차를 훔친 학생들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만으로 법원에 송치한 뒤였습니다. 추가 조사도 없이 피해자 모르게 송치한 이유를 묻자 경찰은 피해자가 당일 신고 현장에서 쓴 간이 진술서로도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차를 몰다 파손시킨 것은 물론 차 안에 있던 300만 원 상당의 가방과 금품이 없어진 건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차량 특수절도 이후에 그 안에서 파손 행위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가장 기본이죠. 이에 대해 경찰은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차량 절도 혐의에 다른 범행도 포함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면서도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부 조사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빨리 저희가 이제 송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못한 건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진술조서에 가름해서 이제 간이 진술서가 이용이 되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차를 훔친 이후 추가 피해 내역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처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경찰 수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청주 출신 윤익은 경찰청 경비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은 어제 윤익은 경비국장 등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주 운호고와 경찰대를 나온 윤익은 치안정감은 제천서장, 청주 흥덕서장을 거쳐 충북청 1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지냈습니다. 세계무술연맹과 충주시립 무릎국악단, 한국택견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지역 무형 문화유산 교류 사업이 문화관광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8천만 원을 받게 된 세계무술연맹은 우즈베키스탄 전통무예, 음악과 택견 국악 합동 공연, 무형 문화유산 사진전,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나섭니다. 오는 8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류 사업은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중앙아시아에 남아있는 고려인 3세들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충북 주유소 평균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어제 충북 지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가는 리터당 2.405원으로 지난 22일 사상 처음 2,000원대 올라선 뒤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경유 최고가는 리터당 2,169원으로 불과 2년 전 충북 평균 최저가였던 1,065원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충북 평균 휘발유 값은 경유보다 7원 낮은 리터당 1,997원으로 3주째 상승세입니다. 충북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이달 충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1로 지난 3월 102.2, 4월 102.4에 이어 석 달 연속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지수화한 충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충북 4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가 지역의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맞아 행복모아 직원들과 청주시 복지국 직원 500여 명이 30일 동안 1억 복 얻기 목표를 달성해 마련한 성금으로 중증장애인 70가구의 폭염 대비 물품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청주시는 행복모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걷기 챌린지에 참여한 우수장애인 사원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행복모아에는 현재 400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옥천읍 시가지의 전선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옥천군은 옥천읍 지중화 2단계인 가화 1교에서 충북도립대 입구까지 금장로 0.5km 구간에 35억 원을 들여 연말까지 지상전선을 지하로 매설하고 도로변 전주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음성의 미래를 빛낼 기업 복합도시